오늘은 암을 진단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처음에 혹이 만져진 거는 5월 말쯤 이러고 있다가 여기를 만졌는데 딱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처음 만져지는 느낌? 왜냐면 가슴에 뭐가 만져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색을 막 했어요. 했는데 30대에는 섬유선종이 되게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이 가슴에 그냥 있는 혹들이 흔하다고 생리 전후로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 혹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리 중이었는데 생리가 거의 끝날 쯤이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초음파를 봐야겠다 했는데 집 근처는 저녁 6시고 저녁 6시에 병원이 문을 닫고 주말에는 또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애초에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반찬에 연차를 써야 되니까 병원 갈 때마다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른 곳을 봤는데 다른 곳은 또 남자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음파 보시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다. 남자 선생님한테 이게 좀 싫으니까 산부인과도 여자 선생님만 찾아가는데 이게 생리 끝나고 나서 여기 만져보니까 좀 작아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작아졌네? 그러면 이게 좀 섬유선종인가 보다. 좀 덜 만져진다. 이게 좀 더 작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혹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작아지기도 했고 안 만져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근데 당연히 암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암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냥 몇 달을 보냈어요. 거의 반년을 보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한 가을쯤 9월부터 생리를 할 때 가슴이 커지니까 그때는 좀 덜 만져지고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생리가 끝나고 가서 가슴이 작아지면 그때 좀 혹이 좀 제대로 만져진다고 해야 되나? 유방 촬영이랑 유방 초음파를 무조건 해야겠다.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매년 회사에서 매년 했었어야 돼서 돈을 아예 또 추가로 내고 하고 있었는데 11월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유방 초음파가 이미 다 마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유방 촬영만 11월에 하고 유방 초음파를 결과 나올 때쯤 이렇게 받아보자.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쯤 유방 그 초음파를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자 해서 그 11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 당시 이 건강검진할 때 유방 엑스레이 때 사실 다들 한 번쯤은 권유 받아보셨을 거예요. 30대, 20대 분들은 그 방사선량이 워낙 많으니까 아니면은 20, 30대는 뭐 혹이 만져지지 않으면 촬영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라고 권유를 받아본 적이 저는 있었어요. 2024년도에. 매년 사실 돈 내고 하니까 그 2023년도에도 있고 2024년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안 받았어요. 그 권유를 받아서. 올해도 권유를 받았었는데 유방 촬영할 때 혹이 만져지지 않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받았었어요. 촬영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촬영해주신 분도 혹시 위쪽이냐고까지 물어보실 정도로 보였나 봐요. 혹 자체가. 맞다 이러고 결과가 2주 정도 걸리니까 결과를 나중에 받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혹이 있다. 여기도 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결과지는 뭐 엑스레이는 가져간 건 아니고 병원에다가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결과 소견에 대해서만 원장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었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뭔지 알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가볍게 괜찮은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초음파실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초음파를 보실 때 그냥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혹이 있기도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자마자 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혹이 너무 이상하긴 했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되게 삐죽삐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둥글둥글하게 약간 희한한 모양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직 검사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날 총으로 다 조직 검사 해가지고 결과를 일주일 뒤에 그때 주말이었었거든요. 일주일 뒤에라서 응급으로 넣어도 목요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이러고 회사에다가는 어쨌든 이게 회사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좀 저녁까지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6시 20분까지는 오겠다. 예약을 하고 집에 가고 일주일 동안 또 그냥
잘 지냈죠. 그러니까 남편이랑 그때 같이 갔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당연히 아닐 거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안보험을 혹시 모르니까 그 진단금을 받는데 좀 많이 들어놓긴 했었더라고요. 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또 그 진단금도 찾아보면서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걸리면 암 진단금으로 당연히 요즘은 치료가 워낙 좋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목요일 날 아침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좀 일찍 와줄 수 있니? 왜냐면 회사에 좀 더 일찍 가겠다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도. 좀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내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냥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6시 20분 예약이었으니까 5시 반까지만이라도 가겠다. 실장님이랑 사장님이 오히려 더 걱정해 주셔가지고 4시 반부터 퇴근 같이 해서 데려다 주셨거든요. 병원까지 데려다 주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근데 일찍 오라고 하셨던 이유가 외래가 대부분 5시 반에는 닫으니까 예약 전화를 그 협진으로 해주시려고 한 건데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오전 중에 예약을 해주겠다. 아산병원, 강남 세브란스, 그 서울 삼성병원 거기 세 군데를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세브란스가 좀 더 예약이 빠를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세브란스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아산병원이랑 삼성병원에 연락을 금요일날 그냥 연차를 냈어요. 병원에 당장 찾아야 되니까. 12월 28일 날 아침 8시부터 저희가 계속 돌리고 있었거든요. 예약 전화를. 처음에는 삼성병원부터 전화를 돌렸는데 여기는 뭐 패스트 트랙이 있다고 해서 전화를 한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4월이래. 여기는 안 되겠다 하고 아산병원은 12월 9일이라고 하는데 화생성 암이다. 근데 제대로 알아보고 연락해라 라고 하니까 전화를 끊고 화생성 암이다. 암이다. 상피내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전화를 해. 이미 마감됐다고. 12월 9일은. 아산병원은 다음 주에 2주 뒤께 오픈이 된다. 그러니까 16, 23 이게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도 마저도 8명. 그 12월 9일도 좋은 자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상피내암인지 아닌지 그 말귀를 못 알아듣죠. 사실 그 의학용어를 잘 모르니까요. 원장 선생님이 진단해준 것도 상피내암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강남세부로 우리가 연락하고 그 저희가 협진해준다고 했던 병원은 오픈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강남세부에 전화를 해보자. 예약 전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12월 2일 날 안성기 교수님으로 예약이 잡힌 거예요. 9시 반으로. 그게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일단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 취소분이 있었던 건지 어쨌든 다행인 거죠. 협진이니까 당장 다음 주잖아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그걸 다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일단 전화를 드렸죠. 9시 저희가 강남 세브란스 안성기 교수님으로 잡았다. 의뢰서랑 그 서류를 받으러 가도 되겠냐 오늘. 근데 병리 그것도 샘플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발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러 또 갔거든요. 처음에 가지러 갈 때 그 원장 선생님이 안성기 교수님도 좋으신 분인데 정준 교수님은 어떠시냐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잡아주시겠다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 정준 교수님은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12월 1일 날 정준 교수님 진료를 보게 됐어요.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진단받고 병원 협진까지 이뤄진 영상을 한번 다뤄봤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저 되게 TMI 좋아하는 사람이라서